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위암 현황, 아까 조금 보셨겠지만은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수술 치료, 세 번째는 수술 후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듯이 위암 전체 발생 순위는 5위입니다. 22년도 자료고요. 위암은 약 3만 명 정도 22년에 발생을 하였고, 전년도 기준에서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자는 네 번째, 폐, 전립선, 대장, 위 순서고, 여자는 다섯 번째입니다. 유방, 갑상선, 대장, 폐, 위. 이 노란색 그래프가 위암의 발생 그래프인데요. 2010년도 정도까지는 위암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가 10년도 기점으로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존율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인데요. 90년도에는 약 5년 생존율이 40%대에 머물렀는데 이후에 최근 20년도에는 약 78% 정도 5년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건강검진이 이제 도입되면서 위암이 조기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법들, 기법들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약물, 항암 약물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수술 환자의 60% 이상은 조기암입니다. 조기암이 늘고 있고, 저희 병원 이제 위암 수술 현황인데요. 옛날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위암 수술 전체 수술이고, 약 1,600건에서 1,700건 정도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복강경이나 이제 로봇 수술을 하고 있고, 그 비율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복강경 수술이고, 로봇 수술이 이제 회색 그래프이고, 요약을 드리자면 위암 발생자는 최근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맞고, 위암 환자 5년 생존율은 점차 증가해서 약 78%까지 올라가고 있고, 조기암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 내시경 치료까지 합하면은 조기암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위암 수술의 대부분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인 복강경 로봇으로 시행이 된다. 그리고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노인 위암 환자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치료에 앞서서 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아까 보셨겠지만은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의 이제 명치 쪽, 특히 좌상복부 쪽에 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되겠고, 이제 위치에서 분문부, 저부, 체부, 이제 전정부, 이제 유문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겠고, 이제 가상의 3등분을 이제 위에 상부, 그 다음에 중부, 그래서 하부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출입구가 있다는 사실인데, 입구는 이제 음식물이 식도를 통과해서 이제 위에 진입을 할 때 하부 식도 괄약부라는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위에 음식물이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음식물이 위에서 여러 가지 소화 작용을 거쳐서 이제 유문부, 이제 출구거든요. 이 유문부를 통과를 해야지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기계적인 화학적인 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음식물이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 죽과 같은 형태로 이제 변환이 돼서 이제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주변에는 혈액 공급을 다양하게 이제 받고 있고, 상당히 이제 혈액 공급이 풍부한 장기라고 할 수 있고, 위 주변에 림프절과 여러 신경들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기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음식물을 저장을 합니다. 최소 2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고, 두 번째, 음식물을 이제 잘게 부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분쇄, 어떤 분들은 맷돌처럼 갈아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있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문부가 있어가지고 이제 출구죠, 출구. 유문부가 음식물을 잘 소화된 음식물을 소장으로 잘 천천히 이동할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의 위산 분비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에 이제 병이 생기면은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 전이가 없는, 이제 먼 전이가 없는 위암의 표준 치료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확보해서 원발 병속, 위암을 완전 절제하는 게 목표고, 두 번째는 종양 주위의 림프절, 이제 전이 가능한 림프절을 일괄 절제하는 게 수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의 방법을 보시면은 암의 위치, 크기가 중요하겠고, 암으로부터 이 거리 중요하고, 주변 장기가 있거든요. 위에 이제 뭐 비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췌장, 뭐 횡격막, 뭐 간에도 있고, 이 위암 자체가 이제 심해지면은 그런데 이제 침범이 생겨서 이제 그 주변 장기까지 합병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의 깊이라든지 주변 림프절 전이 가능성들을 생각해서 위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술이 크게 이 부분만 절제하는 수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전절제,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이제 아까 보셨듯이 위치에 따라서 절제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노란색 표시된 게 암으로 생각하시면은 이 하부에 생기게 되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2 정도 이제 하부 절제를 원위 절제라고 하죠. 원위 절제를 하게 되겠고, 암이 이제 조금 더 위에 생기면은 그보다 조금 더 절제를 하게 되고, 아예 상부에 있으면은 현재 치료의 원칙은 위를 완전히 절제하는 게 현재 표준 치료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위를 완전히 절제하면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최근에는 조금씩 절제 범위를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표준 치료로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제 뭐 중간쯤에 병이 생기면은 유문을 보존해서 이제 절제를 한다거나 부분만 절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상태나 병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병변만 조금 도려내는 수술을 드물게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표준 치료는 원위 절제인 부분 절제를 하거나, 혹은 병의 위치가 상부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병이 위에 전반적으로 좀 퍼져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절제, 전절제 수술을 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를 절제하면은 음식물을 내려갈 길이 없거든요.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소화도 되고 대변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음식물이 내려갈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연결 수술, 문합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를 절제하고 위와 남은 위와 12지장을 연결하는 위 12지장 연결술, 뭐 위랑 이제 공장이 소장이거든요. 위 소장, 공장 연결술. 그거를 이제 조금 모양을 바꿔서 루아이라는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루아이 공장 연결술. 위를 완전히 절제하면은 이제 식도랑 남은 식도랑 소장이랑 붙이는 이런 식도 소장 문합술을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이 또 궁금하실 텐데, 수술 방법은 이제 기존에 개복 수술을 많이 했죠. 10여 년, 20년 전에는 대부분 다 개복 수술이었는데, 개복 수술은 이제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해서 한 15에서 20cm 정도 완전히 째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상처가 이렇게 이제 좀 크게 남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복강경 수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이제 최초로 복강경 수술, 위 수술을 시행을 했고,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왔고,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07년, 8년부터 이제 복강경 수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이제 수술자랑 이제 수술 조수들이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뱃속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넣게 돼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상처가 좀 적어요. 그래서 뭐 작게는 한 5mm, 크게는 한 1, 2cm, 3cm. 그래서 작은 구멍을 활용해서 이제 기구를 넣어서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는 아주 진행된 환자 아니고서는 이제 복강경 수술을 많이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로봇 수술입니다. 이제 기술이 자꾸 발전이 되고 로봇 기계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로봇 기계를 활용한 수술이 로봇 수술인데요. 혹여나 이제 로봇이 알아서 하는 수술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봇 기구를 사람이 쓰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런 큰 로봇 기구를 이제 환자의 몸에 구멍에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의사는 수술자는 이렇게 여기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이제 수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자가 이런 식으로 기구를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수술 방법이라 수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강경 수술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결과들도 복강경 수술과 거의 이제 유사한 결과들을 많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점차 확장이 되고 있고, 로봇 기계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는 보다 더 확대되고 보다 더 정밀한 이런 기술이 적용된 수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요약해서 보시면은 이제 수술 치료인데요. 이제 초기암 같은 경우 이제 종양의 위치, 상부에 있는지 중부에 있는지 하부에 있는지, 상부에 있으면은 이제 전절제술을 택하게 되고, 중부 혹은 하부 쪽에 있으면은 이제 부분 절제, 원위부 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절 절제 수술을 같이를 하고, 수술 방법은 보통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인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진행된 위암인 경우에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전절제 수술 혹은 원위부 절제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고, 개복 수술 혹은 최소 침습 수술은 환자의 상태라든지 수술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을 했으면 수술을 합병증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합병증은 다음과 같고, 출혈, 뭐 감염, 이제 뭐 상처 감염이 있다든지 수술 부위 감염이 생긴다든지, 장 폐색 들어보셨을 텐데 장 폐색이라든지, 아까 위를 절제하면은 이제 절제한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연결 부위에 누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연결 부위에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고, 췌장 주변에 임파선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췌장 문제, 췌장염이라든지 췌장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간혹 생기게 되고, 뭐 폐렴이라든지 요로 감염, 뭐 간 문제, 심장, 콩팥 문제가 느닷없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약 한 1%에서 많게는 2%, 4% 정도의 각 합병증 비율을 보이게 되고, 대개는 한 20, 30% 정도 전체 합병증이 되겠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드물게 한 1000명 수술하면 한 2~3명 정도는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으면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이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직 검사는 보통 한 일주일 전후 걸리게 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몇 기인지, 흔히 말하는 몇 기인지가 나오게 되고, 그 기준은 종양의 깊이와 림프절 전이 그리고 원격 전이 여부에 따라서 병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표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환자분이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은 당신은 환자분은 몇 기입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런 추적 관찰, 이제 재발을 이제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위를 절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없으신지, 적응은 잘 하고 계시는지, 영양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기수에 따라 초기암인 경우에는 수술 2~3년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시고,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CT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2~3기 이암이면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수술 2~3년까지는 뭐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이후에는 뭐 6개월에 한 번 CT 검사는 하게 되겠고, 위내시경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의료진이라든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추적 관찰 방법에 조금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5년 이후에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말씀드리면은, 조기 이암인 경우에는 연고지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진 내시경 하시면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남은 이제 전절제 수술이 아닌 이제 보존 수술 하시는 경우에는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해보니 약 한 5% 정도, 6% 정도는 위암이 새롭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적 검사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최근 연구에 작년에 이제 발표된 건데도 5년 이후에도 정기 추적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여러 가지 뭐 건강 관리도 잘하고 혹여나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 발견율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치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5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이제 권고드리고, 위 전절제술 환자의 경우에는 뭐 빈혈이 발생 빈도가 높고 골다공증 위험들이 높기 때문에 추적 관찰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암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를 절제하고 나면 아까 기능들을 여러 가지 보셨을 텐데요. 음식물을 저장 기능이 떨어지겠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운동하고 이런 기계적으로 분쇄하고 이런 기능들이 덜 되다 보니까 소화가 덜 되게 음식물들이 이제 소장으로 배출이 되겠고, 유문부가 대개는 이제 절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문부의 역할이 음식물이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는 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냥 곧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그래서 뭐 덤핑 증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뭐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뭐 빈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수술하고 나면은 한 번에 당연히 많이 먹을 수 없게 되는 게 당연하고,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소장으로 곧바로 통과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지 이제 음식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식사 아무래도 적으니까 체중이 빠지게 되겠고, 덤핑 증상, 설사도 하고, 뭐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 피로하고, 뭐 장유착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체중 감소부터 보시면 수술 한 1에서 6개월 체중 감소가 좀 많이 되는 시기고, 전체 체중의 한 10에서 15%, 많게는 20%, 위 절제 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수술 후 1년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수술 전처럼 돌아오지는 않겠습니다. 수술 전 과체중이었을 경우 더 큰 폭으로 감소된다는 얘기도 있고, 원인은 아무래도 수술 후에 식사량이 감소하게 되겠고,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덤핑 증후군인데요. 아까 보셨듯이 위가 절제가 되고 위와 소장이 바로 붙여주는 형태. 아니 음식물이 소장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막 힘이 빠지고 땀이 막 식은땀 나고 뭐 설사하게 되겠고 막 복통이 있을 수 있고 막 가슴이 막 뛰고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 있는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음식물을 배출을 조절하는 괄약근 유문부가 제거돼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장 배출 조절 기능이 상실되겠죠. 특히나 당도가 높은 음식물이 소장으로 곧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방은 이제 식습관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량씩 자주 음식을 섭취하시고, 식사 중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가셔야 되고, 식사 중에 국물이나 물을 막 드셔버리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물에 막 씻겨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에 말아 드시는 습관이라든지 식사하시면서 막 물을 섭취하는 습관들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식사 한 30분 이후에 같이 물 드시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농도가 진한 음식물을 삼가하고 음식 드신 후에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사고, 설사는 수술 후에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너무 빨리 음식물을 좀 급하게 드시거나 너무 용량에 비해서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당분이 많은 음식, 기름기 음식 드시거나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 드시거나 그러면 이제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위를 절제하면 신경들도 같이 절단이 되기 때문에 장 운동이 조금 저하되고 지방 흡수가 조금 저하되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법은 과식하지 말고 천천히 드시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적응되니까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한 1, 2년 지나면 좀 적응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물이 올라오는 거는 수술 후에 이제 뭐 담즙이라든지 남은 위액 같은 게 조금 역류돼서 식도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뭐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발생도 이제 보고되고 있고, 예방은 과식하지 않고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면 안 되고, 수면 최소한 2시간 전까지는 뭐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증상이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나 이런 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피로감, 피곤인데 원인은 뭐 영양 초기에 특히나 식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 부족, 그다음에 뭐 빈혈이라든지 항암하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 활동량 저하, 이제 기분에 따라서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고 예방법도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및 활동을 하셔야 되고 생활 리듬도 잘 유지하셔야 되고 이제 빈혈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빈혈 검사는 반드시 조금 받으시는 게 좋겠고 필요시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빈혈 발생률은 수술 후에 1년 차에 약 한 20% 가까이 나타난다고 되고 5년 차에는 약 40%로 점점 이제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은 여성 환자분, 그 다음에 위를 많이 절제하는 전절제 수술한다 특히 그리고 수술 전에 좀 마르신 환자분이 빈혈 경향이 이제 위험성이 좀 높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은 철이 부족한 철결핍성 빈혈이 대부분이고 정기 검사나 이제 적절한 철분 보충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 부족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위 전절제 수술 이후에 1, 2년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비타민 B12 부족은 최근 연구를 제가 이것도 찾아봤더니 약 한 50% 어떤 데는 뭐 대부분 다 비타민 B12 부족이 나타난다는 보고들도 있어서 이제 위 전절제 수술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 근육 주사라든지 이제 경구약을 통해서 보충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부분 절제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족이 좀 덜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약 한 16%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개는 크게 절제 범위가 적으면은 잘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 그 다음은 이제 골다공증인데요. 골다공증은 유병률이 한 30%대, 저희 병원 이제 연구 데이터고 30%대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 남성은 한 27%, 여성은 44%로 여성에서 좀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 연세가 많을수록 수술 후에 이제 영양 부족해서 체중 감소가 많을수록 이제 알칼리 인산분해 효소 수치와 연관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장폐색인데요. 마지막이고, 장폐색은 장이 막히는 거거든요. 이제 위암 수술뿐만 아니라 복부 수술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이 장폐색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증상은 복통이 생기거나 뭐 토를 하신다거나 복부가 이제 밑으로 폐색이 돼서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팽만하게 되고 배가 자꾸 불러오게 되고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장이 한 3에서 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소장이 고속도로라고 치면은 고속도로가 4차선 도로가 쭉 나야 되는데 이 장 수술하신 분들은 장 유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장 유착이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장이 막 서로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 4차선 도로가 나야 되는데 어느 구간은 1차선, 2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드시면은 그거보다 음식물을 크게 드시면은 거기에 이제 딱 걸려가지고 음식물이 그 1차로, 2차로를 통과를 못하는 폐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위를 절제하신 분들은 위에 이 분쇄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들이 그냥 먹으면 그냥 꿀떡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건더기 많은 음식, 그 다음에 뭐 고기 덩어리라든 뭐 회,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삼키지 않고 잘 분해하지 않고 드시면은 이 장 폐색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장 폐색을 조금 경험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증상이 있던 분들은 그 식습관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부 수술 종류에 따라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위 수술은 좀 이보다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은 34%가 10년간 장 유착으로 평균 2회 재입원했다고 하고 22%가 수술 후 첫 1년 안에 장 유착으로 재입원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위 수술은 상복부 수술이기 때문에 장 폐색 빈도가 이보다는 이제 높지는 않으신 상태라서 질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게 되겠고 경험을 하시면은 이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막히기도 하는데 가끔 장이 썩기도 해가지고 급하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가 되기도 하고
예방법은 이제 소량씩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게 되겠고, 뭐 장폐색이 생기시면 금식을 하게 되겠고, 걷고, 호전이 없으면 이제 응급실을 반드시 방문하셔서 뭐 콧줄을 꼽으신 경우도 있겠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되니까 수액 보충도 해야 되겠고, 가끔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 장폐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관리하고 이제 대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예전에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던 자료인데 공개 안 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이렇게 위가 없는 분들께 이렇게 편지를 항상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가 없는 사람은 음식물이 소장, 곱창에 바로 도착합니다. 소장은 길쭉한 음식물을 부수지 못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결국은 막히게 된다. 보쌈을 먹으면 씹지 않고 삼키기 때문에 고기와 잎사귀가 그대로 내려가서 걸린다. 소장이 막히면은 꼬여서 썩을 수도 있고, 소장이 썩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경고를 하시는 거죠. 조심하시라고. 구토를 하다가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험한 음식물, 보쌈, 시래기국, 미역국, 탕, 찜, 개고기, 닭, 오리고기, 오징어, 낙지, 배추김치 이렇게 적어주세요. 곶감. 그래서 하여튼 조심은 하시되, 개인적으로는 이 입자의 크기가 적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씹을 수 있는 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리 과정에서 잘 분해시키면은 뭐 고기도 드셔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물을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져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